12월 28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어제 한 언론 브리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대 재벌에 대해 특별하게 개혁을 지켜보고 그 중에 삼성에 대해서는 특히 제대로 개혁되는 모습을 지켜보겠다. 저도 재벌 개혁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만은 문 전 대표가 이 말을 한 부분이 크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심일까? 저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어제 시사인 인터뷰에서 심하게 말하면 그만큼 삼성이 우리 사회를 지배한다 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하다. 정권 교체가 된다면 정치 검찰 적폐 청산 작업을 확실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검증이 끝난 후보라고 했습니다. 별 말 한 것도 없는 걸 가지고 언론들은 마치 문재인이 재벌을 때려잡을 것처럼 말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한 언론은 삼성 때려잡으면 대선 표 많이 나온다 생각은 당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또 친절한 기사를 써줬습니다. 이거요, 문재인 빨아주려고 쓴 기사가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글로벌 사회에서 생존이 중요한데 대기업을 비판하는 게 대선에서 표를 많이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이다. 국내 정치인 일부는 재벌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한다. 아예 대기업을 더 큰 대기업으로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글로벌 대기업을 만드는 데는 관심도 없다. 삼성은 한국 최대 기업으로 25만 명을 먹여 살리는데 정치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일자리 창출인데 이런 식으로 대기업 때리면 일자리 창출이 되겠느냐. 그래서 대기업을 비판하기보다 육성시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참 이것도 아주 개같은 언론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문재인 대표 좀 띄우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정치권에는 또 재벌가에는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이재용은 건드리지 않고 장충기까지 가는가, 안 그러면 최지성이까지 가는가. 그게 문제인데 최지성이는 자기는 안 가겠다. 미래전략실 실장이고 장은 미래전략실 차장이죠. 그 정도 가지고 티격태격하고 있다라는 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는요,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삼성이 무슨 특별히 계획이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되겠지요. 뭔 소리를 하십니까? 무슨 정경련 탈퇴하고 미래전략실 해체한다고 삼성이 개혁되는 겁니까? 아이고, 정경련이야 나중에 싱크탱크로 바꿔서 또 슬그머니 들어가면 되고, 구조본에서 미래전략실로 바꿨듯이 또 이름을 갖다가 경영전략실로 또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정치 집단 중에서 친노와 삼성이 제일 가깝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최순실이 삼성하고 가까이 지낸 것 같지만은 제가 볼 때 별로 가까이 지낸 것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굿바이 삼성. 이거 한국의 대표적인 오리지널 좌파라고 부를 수 있는 종북은 아닌 분들입니다.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요, 제2의 노무현을 꿈꾸는가, 그런 정치인이 있다면 삼성과 싸우라. 그러면서 노무현의 한계가 삼성이었다. 또 이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의 비밀은, 이 말이 있는데요, 이 취임사의 비밀은 뭐겠습니까? 삼성에서 취임사를 상당한 부분 써줬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2년 대선 말에 이해창이 올라가면 삼성 구조본 회의에서 다 환영하는 분위기였는데 안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다. 이학수 실장이다. 노무현의 이 부산 상고 후배인데 둘이 아주 친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나중에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이학수 등이 극력 지지한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 청와대 인사들이 저는 삼성의 로비망에 포스 완료되었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사를 갖다가 이 사람이 들으니까 취임사 절반이 이 사람이 학교 다닐 때부터 쭉 삼성경제연구소 임원을 지낸 모 교수가 하던 이야기,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론이 그대로 취임사에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글의 저자는 삼성이 써준 취임사 상당한 부분이 물론 초안을 써줬겠지만은 노무현 정권의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내용 중에 일부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삼성과 노무현 캠프의 밀착 관계에 대해 더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의 정식 후보가 된 직후였다. 이광재 씨는 2002년 5월 어느 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출간한 국가전략대전환이라는 책을 들고 다니며 소개했다. 당신 후보 정책팀장이었던 나에게도 소개하며 노무현 후보의 대선 공약에 반영하자고 했다. 나는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씁쓸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광재 전 의원 등이 중심이 되어서 평창올림픽 유치를 해야 되니까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사면 복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데 총대를 메었고 2009년에 이후 이 강원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법무장관을 방문하여 사면 복권을 공식 요청하였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으로 삼성전자 회장으로 복귀한 이건희 씨는 이광재 도지사 당선자를 삼성그룹 영빈관인 한남동 성지원으로 초청,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자,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도민의 의지로 도지사에 선출되고도 정상적으로 직무에 임하지 못하고 있는 이광재 지사가 회장님의 엄덕으로 직무 정지를 벗어나는 날을 조용히 기다리라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요. 이광재 지사는 당시 도지사 당선되고도 뭐 선거 관련 문제로 도지사 취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때 이야기인데요. 이 책에 보면 솔직히 말하면 대선 전부터 또 대선 과정에서 취임사부터 그 노무현 정권의 출범 이후부터 노무현 정권은 삼성 정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야권 성향의 경제 정치 평론가가 쓴 이 삼성의 아들 문재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남의 아버지는 잘 알면서 본인 아버지는 모르는가? 라고 하는 글입니다. 문재인은 호남의 아들이 아니라 삼성의 아들이다. 문재인은 삼성의 아들이다. 노빠들은 민주개혁 세력의 피와 눈물을 팔아 5년 내내 삼성과 간통하여 마침내 2007년 12월 MB를 낳았고 MB는 2012년 4월에 또 노빠를 낳았다. 그러니까 적대적 공생이라는 거죠. 노무현 정권이 삼성하고 이렇게 놀아나면서 MB 정권이 탄생하게 됐고 또 MB 정권이 이렇게 또 잘못하면서 다시 노빠들의 정계 복귀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좌파들은 비정규직을 합법화하고 한미 FTA를 체결하는데 총대를 맸던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순수한 좌파들은 아무리 돌팔이가 약을 팔아도 업계에 상도이가 있는 법이다. 약을 팔아도 인체에 무해한 약을 팔아야지 유해한 약은 팔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사업에 적극적이던 현대를 부도 직전으로 파탄내고 정몽원을 죽이고 삼성경제연구소와 함께 국가를 경영했다는 것은 비밀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깨끗한 정치 주장하면서 이 노빠들은 돈을 엄청나게 써댔겠다. 자, 그러면서 한마디로 자신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양 주장을 했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MB 10년이 신자유주의로 똑같았다. 국민들을 각자 도생하라는 나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신자유주의 쌍둥이 정권은 노무현과 MB다. 노무현 정권의 만행은 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연기금, 즉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이번에 그 삼성과 국민연금 간의 이 결탁이 지금 뇌물죄로 수사가 급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고 홍한선을 지금 수사 중인데 위에서 지시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기원이 노무현 정권 때 이루어졌습니다. 또 연기금의 부동산 투기도 허용했습니다. 제주도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제주도에 요양기관 당년 지정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외국 의료기관이 설립하도록 해서 의료민영화에 씨앗을 뿌렸다. 자, 오늘날 제주도가 저리 개판이 되고 의료민영화 이야기가 제가 수도 없이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 노무현 정권 때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2005년 5월에는 기업도시 개발특별법을 제정하여 재벌의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거 진짜 만행이지요. 재벌들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토지를 마음대로 수용하게 하는 거예요. 주가와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치고 올라갔고 강남 아줌마들 사이에는 제2의 노사모 탄생이 화제였다. MB의 토색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요. MB하고 노무현 정권이 똑같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 패권의 물적 기반인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써주는 지라시를 국정 목표로 삼아 홍석현, 진대재, 김현종을 발탁하여 쇠고기 시장 개방하고 한미 FTA 추진하고 삼성 엑스파일을 뭉개면서 재벌에 봉사한 정권이 바로 노무현 정권이다. MB는 노무현 경제정책에 감세와 4대강을 얹었을 뿐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노무현 정권도 감세 정권이었으니 둘 다 쌍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노무현 MB 10년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냐. 약육 강식의 나라. 센 놈이 무조건 살아남고 약한 서민들은 다 죽게 만들었다. 하루 42명이 자살하는 최고의 자살국가. 등록금 1,000만원에 세계 2등록금 나라. 세계 최저 출산의 나라. 국민의 3분의 1이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나라. 5% 국민이 전국 사유지 75%를 가지고 있는 나라. 초등학생이 야간 수업하는 나라. 무려 10만 명에 이르는 젊은 여성이 해외 성매매에 종사하는 나라.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는 나라. 지금은 이제 1,300조가 됐죠. 신용창조만이 유일한 이데올로기인 나라. 이렇게 50년 지속된다면 사회정석이 문제가 될 거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빈익부인 부익부, 양극화, 부에 독점하는 한미 FTA가 비준이 되면 거기에 달할 거다. 이거를 한미 FTA 직전에 쓴 겁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권 때 오늘날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부동산 가격과 주식 등으로 인한 신분 격차가 완성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요. 그래서 노무현 경제와 MB 경제는 똑같아. 나라 빚이다. 빚내가지고 끌어온 정권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굳이 한국의 이 좌파가 쓴 이 글을 소개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지금 낱말처럼 삼성개혁을 특별히 지켜보겠다라고 했는데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수석을 하고 비서실장을 했던 문재인이 과연 삼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지난 정권에 안철수에 특별히 관심이 많던 지난 대선이죠. 관심이 많던 삼성이 결국 안철수를 누구에게 붙이려고 했겠는가? 그건 결과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삼성은 지난 대선에서 과연 박근혜 당선을 원하기나 했겠는가? 누구 당선을 가장 원하고 그리 될 거라고 생각했겠는가? 저는 삼성이 문재인의 당선을 가장 원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금도 문재인과 삼성의 관계가 과거 노무현 정권과 삼성의 관계만큼 돈독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지난 대선 때 기억을 하시죠. 대선 무렵에 김용철의 X파일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BBK 부분을 가지고 노무현 정권은 김경준을 귀국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삼성, 이명박, 노무현 정권 간에 모든 것이 평안해지는 길을 택했다고 삼자가 결정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직후 있었던 X파일 문제도 허지부지. 그렇지 않습니까? BBK 특검도 허지부지. 모든 것이 다 허지부지 돼버리고 끝났다가 나중에 이제 둘이 싸움이 생겨서
문제가 커졌죠. 그래서요,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뭐라 할 바는 없습니다만은 노무현 정권의 핵심으로 일했던 청와대 비서진들이나 핵심 관료들은 거의 측근들은 삼성의 앞잡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랬던 삼성이 이제 문재인 후보에 의해서 개혁이 되는지 특별히 지켜보겠다 이러는데요. 공교롭게도 대선 무렵에 삼성이 주도를 한 최순실 게이트 부분이 터져가지고요, 문재인 후보가 좀 당혹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낱말하듯이 지켜보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문재인은 노무현 정권과 또 노빠와 삼성 간의 유착에서 자유로운가? 여러분, 이 굿바이 삼성이라는 책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사가 보십시오. 좌파들이 노무현 정권을 삼성의 앞잡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재인은 얼마만큼 자유로운가? 문재인은 삼성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단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가? 과연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은 삼성으로부터 자유로웠는가? 스스로 이걸 대답을 할 시간이라고 봅니다.